일본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 이지스함은 꿈의 전함이라 불립니다. 왜 이렇게 최고의 군함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이지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딸 아테네에게 준 신의 방패 모든 걸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해군이 로키드 마틴사에 맡겨가지고 이지스 방공 체계를 만드는데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적의 항공기나 그다음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 그게 이제 첫 번째죠. 항공모함을 호위할 때나 단함 방어할 때. 두 번째는 이란이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많이 막 추진하고 개발하니까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방공작전, 그다음에 탄토한 작전. 그다음에 이지스함이 왜 꿈의 전함이냐면 그 스파이 레이더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 고정돼 있고 1초당 수천 번의 빔을 쏘아가지고 항공기나 미사일을 쏘고 그 출력이 수메가와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정교하게 추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파이 레이더를 운영하려면 발전기 같은 경우도 3,000kW급 그 발전기가 3대나 탑재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지스함이 아주 정교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거 들어올 때 세종대함 세 척이 방공작전, 항공기나 미사일을 아주 잘 이렇게 방어하게 돼 있고 북한의 탄도탄도 탐지하고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요격 기능은 빠져 있어요. 요격 기능은. 근데 이제 정조대함급 지금 세 척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베이스라인 9이라고 해서 최신 버전이라 방공작전, 그다음에 탄도작전 탐지 추적, 그다음에 요격 능력, 우주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그다음에 우주 밑에 하층 방어 SM6까지 이제 우리는 SM6만 도배로 결정했지만 바다의 사드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00km 최대 밖까지 탐지를 하면서 동시에 1000개 정도의 목표물을 감시를 한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총 잘 쏘는 총잡이는 멀리서 적이 딱 나타나면 한 번에 빵빵빵 해가지고 3명 정도 이렇게 한 번에 혼자서 처치하고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지스함은 동시에 3, 4명이 아니라 적을 1000개를 본다는 거죠. 최대 1000km 밖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한 1000대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 CPU라고 하는데 2008년에 국내 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지스함 우리나라 쓰는 체계 정도에는 CPU가 한 5,000개 정도 꽂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 5,000대를 탑재한 거 정도의 IT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레이더로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동시에 1000개 목표물을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탐지를 하고 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는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조선시대 때는 수군이다, 뛰어난 뭐 해군 장병이다 하면 뭐 수영 잘하니까 난 물에서 잘 싸운다 이런 거 했겠지만 요즘은 수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해군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IT 산업이 발달했을 때 이렇게 해군도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지스함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잠 빼고는 현존하는 무기 체계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고 뭐 대공, 대함, 대잠,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모든 걸 갖다가 다 공격 방어할 수 있는 함정이 이지스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지스함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또 잠수함 못지않은 크기나 규모로 보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기술이 또 포함되어야 되고 제일 힘든 것은 이지스 레이더를 갖다가 송신 출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발전기 세대 돌려야 되는데 이만큼 송신 출력을 갖다가 가했을 때 통신 장비라든지 가정에 이렇게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 곳 원해에 가서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항내에서 다 충분한 사전에 이렇게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파가 흐르는 통로는 외부 가이드라는 도파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도파관은 또 여러 개의 피스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파가 체계을 갖다가 다 잡교해가지고 또 정교하게 다시 분해해가지고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연상을 해가지고 붙여야 되고 또 습기를 제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떤 센서라든지 웨폰 장비를 갖다 설치할 때 아무렇게나 아무 위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XY Z축에 정확한 수평 수직을 갖다 맞추어가지고 측정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오차가 1도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떻게 하지? 자로 재면서 합니까?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외국 보면서. 댓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들 가보면은 너무 오차를 많이 둬서 문제고 한국 와서 해보면은 너무 오차를 정밀하게 요구해가지고 문제를 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은 정밀하게 최대한 오차가 오게끔 0도에 가깝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죠.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사항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이지스함 직접 또 타보셨으니까 네. 어떤 점이 좀 뛰어났습니까? 대단합니다.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정말 배를 설계를 잘하고 또 건조 기간도 미국이 한 60개월 걸렸다 그러면 저희는 48개월 만에 1년을 단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 능력 그런 오차 없이 또 시험 평가도 마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정숙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텔스 기술이 좋아가지고 상대방이 우리를 잡아야지 이제 공격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저격은. 근데 우리 배가 눈으로 안 보이면 레이더로 보면 어선보다 조그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텔스가 잘 이지스함이 정말 스마트하다.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또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시험팀이라고 그러고 미국 기술자들하고 우리 조선소분들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다 그 전투기 장비도 맞추고 오차 없게 하고 시험 평가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체계 통합도 잘한다. 체계 연동도 잘한다. 그래서 정말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1등 아니면 2등 우리 선조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장 적재 능력도 미사일 발사가 수직 발사가 있어 함수에 한미에 100여 발 이상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이지스함도 미국은 한 80여 척, 90여 척 이지스함 있어요. 일본도 한 8척 있고 거기보다 무장 발사 능력이 많아요. 단 하나 아쉬운 건 정조대왕업에서 우주 작전도 가능한데 아직 SM3급은 없다. SM6급 사드급은 있다. 이제 그 정도고요. 그 KDDX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이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에 나오는데 국내 전투 체계죠. 국내 조선소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나 LRG 넥스원의 그 우수한 센서 전투 체계 슈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산. 그래서 이제 운영 유지도 좋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군함이 사실 우리보다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함 예. 누가 더 뛰어난가? 약간 의문인가요? 이제 이지스함은 사실은 거의 이제 유사한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좋아요. 이제 스텔스, 그다음에 설계 능력, 그다음에 승조원 운용 능력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한국 우리 승조원들이 림팩칸트에 가면은 그 똑같은 장비하고 사기에도 1등을 해요. 탑건 우리 이지스 세종대함 탈 때. 근데 이제 누가 뛰어나다고 할 때 이제 볼 때 이제 딱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국과 이지스함은 똑같은 스펙이지만 SM3라는 그런 우주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신전전부터 미국, 일본이 공동 연구 개발해서 SM3 블락 2 알파라고 사거리나 요격거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것들 둘이 탑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팔지는 않을 거고. 근데 우리한테 이제 FMA 케이스로 파는 건 SM3 블락 1 브라보 같은 건 우리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보완한다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근데 세종대왕급은 탄도탄 탐주척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 되고 정조대왕급은 SM6 바다의 사드급은 실는데 SM3가 안 실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이제 결심해서 좀 실어야 된다.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SM3는 사드 다음 고도예요. 사드까지가 150km까지고 SM3는 150에서 500km 정도까지 그 정도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미국, 일본 구축함들이 이지스 구축함 통해서 대포동 미사일 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컨택을 했거든. 근데 우리는 SM3가 없으면 요격은 못 한단 말이에요. 장치도 없고. 그런데 정조대왕함 그다음 거기는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유도탄이 없죠. 그거는 유도탄이 하나에 200억이에요. 200억. 그 때문에 그 사오기도 그렇고 미국에서 아마 안 줄 거예요. 그런 면들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뭐 솜씨가 좋아요. 일단 사실 미국이나 이런 배보다는 엄청 깨끗하고 정리정돈 다 되고 정비 잘하고 이지스 구축하면은 최첨단 함정이에요. 전투함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배인데 이 배는 한미일이 거의 대등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살짝 좀 일본에 처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말씀하신 이 SM3급 미사일이 좀 처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SF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우주에서 막 우주선 타고 막 싸우고 이런 장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런 거 보면 그게 이제 먼 미래의 우주 전쟁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대전에서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고각으로 쏘면 우주까지 갔다가 내려오거든요. 우리 보통 우주 정거장, 뭐 유소연 박사 이런 분이 가가지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다 하면서 실험하고 오신 데가 높이가 한 400km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막 2,000km, 3,000km까지도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럼 방어하는 쪽에서도 높이 올라갔을 때 맞춰서 떨어뜨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SM-3급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500km, 우주 정거장보다 더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서로 싸워서 맞추는 그런 거를 상정해 두고 이제 우주 전쟁을 하는 시대로 이미 돌입을 했는데, 우리는 뭐 최근에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뭐 경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7, 80년대에 인공위성 올리는 거는 상용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산업 기술의 바탕 아래에서 미국하고 공동 작업을 해서 우주로 날려보내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적을 격퇴하겠다. 이거 지금 실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국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